이번에 문제된 전기차가 벤츠 EQ인데 여기 들어간 게 파라시스 NCM 811 배터리 파우치 형태입니다. 이게 문제가 그 2021년도에도 중국에서 베이징 그 자동차 그룹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된 전기차 일부가 안전상 일부로 리콜을 했다라는 게 있고요. 그 이유가 그 화재 위험이었어요. 화재 위험 때문에 이미 리콜이 발생했고 이걸 파라시스가 인정해서 비용을 전량 다 부담했다. 이런 사례가 이미 있는 그 배터리를 벤츠가 탑재를 한 것이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최근에 저희 회사명이 바뀌었고요. IM증권 그 서울금융센터의 그 이창환 영업부장이라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K배터리 인사이드 시대인 요즘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. 그 말은 제가 붙인 말이고요. 이게 이제 뭐 뉴스화된 건 아닌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배터리에 대한 뭐 그런 경각심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K 배터리가 들어간 그 탑재된 전기차를 좀 선호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명명을 갖고요. 일단은 그 배터리 실명제 얘기를 우리 일단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제가 그래서 그 K 배터리 인사이드 시대라는 그 주제를 갖고선 얘기를 할 건데요. 전기차 화재가 좀 시끌벅적해서 뭐 전기차 포비아 얘기가 나오고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전기차 포비아의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일단 그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끌 수가 없는 거냐 이건 아니고 생각보다 여기 지금 그 경기도 소방 그 재난본부 공식 유튜브에 나온 자료를 이제 현대차에서 옮겨놨는데 그 특별히 전기차 화재가 특별히 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그만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 그 세종 아파트 전기차 화재에서도 19분 만에 그 진압이 완료됐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도 확률이 내연기관차보다는 확실히 낮고요. 그 미국에서 자료도 이제 10만 건당 화재 빈도수를 보면은 내연기관차가 이제 전기차보다 3배 정도 높은 걸로 좀 나와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내연기관차가 좀 더 높은 걸로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. 전기차 화재의 어떤 그런 걱정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옮겨가자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랑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구조적으로 C레이트가 더 높거든요. 더 높은 C레이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화재 위험이 더 높습니다. 지금 여기에 그 2023년도 여기 보시면 23년도 전기차 화재가 72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뭐 36건 정도 그 다른 통에 이렇게 있는데 이 72건의 허점이 뭐냐면 여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됐습니다. 그래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빼게 되면은 대략 10건 정도 돼요. 이게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전기차 화재는 100% 뉴스가 납니다. 그 2018년부터 전기차 판매가 이제 복지 우리가 시작이 됐고요. 그리고서 매년 화재 건수를 해서 단 한 건이라도 그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뉴스가 안 된 건이 없어요. 그러면은 전기차 화재는 그해 뉴스 난 거 건 그건 세어보면 되거든요. 그러면 2023년도 실제 전기차 화재 난 거는 한 10건 정도 되고요. 나머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보시면 돼요. 이게 이제 저 통계에 좀 허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보다 불이 더 잘 난다. 이게 반대는 얘기고 보통 그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화재 위험이 더 높은 거는 고 C레이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이브리드는 C레이트 훨씬 높아요. 환경이. 그래서 그런 거고요. 하여튼 이 통계에 허점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실제 그걸 가지고도 내연기관차를 비교했을 때 2023년도 화재 사고율이 내연기관차 0.016%, 전기차는 0.013%로 해서 내연기관차가 23% 높았다라는 그런 자료인데 여기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전기차 화재 사고율은 훨씬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전기차 화재의 80%는 배터리 원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충돌이라든가 다른 요인 때문에 난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. 이게 지나치게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지금 그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해외 다른 어떤 나라도 전기차 화재에서 이렇게 당연히 우리 중요하지만은 이 정도까지 뭐 포비 현상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더 중국 같은 경우가 하루에 이제 전기차 화재가 7건에서 8건 정도 난다고 나와 통계가 그게 2023년도 1분기 통계거든요. 하루에 8건 정도 나는 게 제일 좋을 때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2분기, 3분기, 4분기 발표를 안 했어요. 화재가 더 낮다는 얘기죠. 그런데 하루에 8건 나면 화재가 나게 되면은 화재가 더 많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중국의 전기차 보급 대수가 2,500만 대입니다. 전기차 보급 대수가 많기 때문에 화재 건수도 많아지는 건데 그렇게 만 건당 한 대가 안 되는 거예요. 그 정도 따지면.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보급 대수로 또 많은데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또 특이한 건 뭐냐면
화재가 생각보다 안 난단 말이에요. 우리가 이제 그 화재가 많이 나는 거는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가 그 BIDK 같은 경우가 그 하이브리드 갔을 때,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고시레이트 환경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는 그 파워뱅크라든가 ESS용으로 해서 0.5 시레이트, 낮은 시레이트에서 충전됐을 때 안정적으로 화재가 잘 날 확률이 낮은 건데, 이게 전기차로 갔을 때 충전 속도가 막 3 시레이트를 넘어가게 되면 그게 위험이 벌어지는데, 그래서 낮은 시레이트에서 그 충전이 돼야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충전 속도가 느리겠죠. 충전 시간 오래 걸리겠죠, 당연히. 그런데 블레이드 배터리가 그 하이브리드 가격 경우는 거기서 불이 잘 나는 그런 케이스고, 중국에서 생각보다 전기차 화재 그 확률이 낮은 이유가 이제 배터리가 LFP를 많이 쓰다 보니까 70% 정도 점유율이 있는데, 그러니까 이제 고시레이트 환경에서 적합하지 않은 LFP를 쓰다 보니까 출력이 낮은 모터를 주로 많이 씁니다. 150km 미만의 그 모터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도 그러면 그 배터리도 낮은 출력의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 낮은 차들이 막 질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불이 덜 나는 거고, 거기에 품질 자체가 안 좋은 배터리가 들어간, 불량 배터리 들어간 거 같은 경우는 불이 막 나는 거고, 다 쓴 배터리를 막 그 조립해가지고 다시 새 것처럼 만드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불량 배터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문제되지만, 2,500만 대의 전기차가 있는 중국조차도 지금 그 화재에 대해서까지 이렇게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우리나라 한 50만 대 정도 지금 전기차 보급됐는데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번에 문제된 그 배터리가 그 전기차가 벤츠 EQ인데, 여기 들어간 게 파라시스 NCM 811 배터리 파우치 형태입니다. 이게 문제가 그 2021년도에도 중국에서 베이징 그 자동차 그룹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된 전기차 일부가 그 자료 보시면 안전상 일부로 리콜을 했다라는 게 있고요. 이 리콜 대상 규모가 3만 대가 넘습니다. 3만 1,963대가 대상이어서 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된 차종 두 종에 대해서 3만 대 넘게 지금 리콜이 됐던 것이고, 그 이유가 그 화재 위험이었어요. 화재 위험 때문에 이미 리콜이 발생했고, 이걸 파라시스가 인정해서 비용을 전량 다 부담했다. 이런 사례가 이미 있는 그 배터리를 벤츠가 탑재를 한 것이고요. 또 이제 이번에 벤츠가 이미 EQ2에 대해서 리콜을 시행했습니다. 그래서 7월 달에 고객들한테 이제 그 고객 통지문을 발송을 했는데, 이미 지난해 5월 달에 미국에서도 리콜 명령이 떨어진 차입니다. 이거 너무 늦장 대응한 거예요. 기껏 팔아놓고선 뒤늦게 지금 고객들한테 통지를 했고, 그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화재가 난 것이고요. 여기 보시면 그 7일 날 미국 도로안전교통국 주요 외신 따르면은 벤츠 EQ 전기차는 지난해 5월 현지에서 리콜 명령을 받았다라고 뉴스가 되어 있죠. 여기 그 고전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BMS죠. BMS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기 때문이고,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 그 BMS 오류 경고가 운전자에게 뜨지 않는 잠재적 문제가 발견됐다. 이것 때문에 이제 리콜 명령이 내려졌는데, 벤츠가 한국 고객들한테 리콜 그 통지문을 발송한 게 지난달 그 7월 달이었거죠. 훨씬 지난. 사실 이러고 나서 자박이 리콜을 했지만은 이거 좀 일찍 했으면 이런 화재 사건도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벤츠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사실 그 CATL 배터리 NCM 811을 쓴다고 홍보를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결국에는 전량 다 그 파라시스 배터리 썼던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오토기어에서 벤츠 EQ에 들어간 파라시스 배터리의 BMS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. EQS에 들어간 겁니다. 그러니까 EQ2랑 EQS가 다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거든요. 2022년식 그 BSA를 분석을 한 건데, 그 화재 확산 지연 설계가 거의 적용이 잘 안 됐다는 것이고, 이 냉각수가 그 BSA를 외부로 이렇게 두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세게 되면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. 지금 EQE랑 같은 차량의 그 같은 BSA를 쓴 거예요, 이게 지금. 그래서 EQ 화재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하이가 뻥 터지잖아요. 그 터지는 게 이 부분이 터진 겁니다. 이 부분이 유일하게 그 과전류 방지 솔루션 이거 하나 있는데, 이거 가지고는 이 역부족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재 밖으로 누출되는 현상. 이 그런 설계가 된 것이고, 같은 내용으로 여기 그 CATL 그 NCM 812 요 BSA 설계도 지금 그 일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화재 확산 지연 기초 설계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빈약하다,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. 측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약하다는 거고, 요게 이제 그 현대기아차의 그 eGMP 신형입니다. 그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신형인데,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화재 확산 지연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거죠. 그리고 파라시스 배터리 보면은 요거 하나가 10kg짜리거든요. 10kg짜리 10개 들어가서 이게 100kg 그 와트시가 되는데, EQE 같은 경우는 2.5 그 kWh로 쪼개져 있어요, 모듈이. 현대기아차의 그 eGMP의 모듈 4개가 이제 파라시스는 1개
구성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모듈에서 불이 나게 되면은 10kWh가 타는 건데 이 GMP에서는 그 모듈 2개씩 끊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2개만 타고 나머지 거기서 화재를 막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화재 지연 확산 지연 설계가 상당히 잘 돼 있다는 것이고 신형에서 더 잘 돼 있다고 그러고 이전도 잘 돼 있었지만은 지금 신형에서 훨씬 더 잘 돼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현대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치해서 하는 이유가 뭐 K 배터리를 쓴 것도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그 BMS 설계가 좀 상당히 잘 돼 있는 거예요. 이게 좀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배터리 실명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뭐 법안도 발의가 되고 지금 어디 배터리를 쓰는지 그러니까 그 전기차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기차 브랜드 안에 뭐 K 배터리인지 뭐 중국 배터리인지 그럼 K 배터리에서도 뭐 SK온인지 뭐 SDI인지 엔솔일 것인지에 대해서 배터리가 다 공개가 되는 그런 배터리 실명제가 불목상을 타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개혁신당의 허은하 의원도 그 배터리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촉구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그 배터리 실명제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가 버티다가 지금 정부의 압력을 못 이겼는지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차대 번호 기준으로 해서 엔솔 건지 CATL 건지 도요타 건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뭐 비아디 얘기죠. 비아디 거는 이번에 국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여기 보면 그 중고 매물 소비자 우려 잠재 의혹 이렇게 얘기 있는데 이것도 좀 오해가 있는 게 지금 그 벤츠 EQ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이 막 쏟아졌기 때문에 중고 가격 폭락하고 하는 맞는데 최근에 이제 6월 달까지만 해도요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었습니다. 좋은 차 뭐 EV6라든가 EV3라든가 이제 좋은 배터리를 장착한 그런 전기차들은 오히려 이제 수요가 들어가지고 딜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전기차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벤츠 EQE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가격 벤츠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전기차 그 중고차 가격을 잘 보시면은 그거랑 비슷하게 내연기관차 중고 가격이 떨어졌어요. 비교하시면은 전기차 뭐 현대기아차 쪽에 뭐 1에서 2% 정도 지난달에 비해서 올해 이번 달에 중고차 가격 떨어진 것도 있는데 대체로 내연기관차도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. 이번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마치 이제 그 전기차 중고 가격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차도 같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그 연도별로 지금은 이제 전기차는 사실 그게 필요 없는데 어쨌든 연도별로 키로수별로 그 가격들이 먹여지거든요. 21년도, 22년도, 23년도 이런 식으로 먹여지는데 거기서 잘 고르면은 i5 택시 같은 경우에 뭐 30만 킬로 뭐 탔어도 BMS가 97% 유지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성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보시면은 싼 가격에 좋은 전기차를 살 수 있으니까 연식보다도 배터리 상태를 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연합뉴스에서 나온 표 중에 보면은 그 배터리 제조사별 전기차 차종 그 현황입니다. 그래서 여기 LG 에너지솔루션, CATL, SK온, 삼성 SDI, 파라시스, 비아디, 파라소닉, 플래닛 에너지, 도요타에 주로 들어간 건데 그래서 현대기아차랑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이제 엔솔이랑 SK온이 걸 주로 많이 쓰죠. 지금 보면 아우디라든가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기아차가 SK온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. 그래서 SK온 거 많이 쓰고 벤츠 그 EQA랑 EQB에 SK온께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2022년도 시기에는 CATL께 들어가고 23년도부터는 23년도, 24년도 모델에는 SK온께 좀 들어가고요. 같은 벤츠라도 벤츠 EQA, EQB라도 배터리가 좀 다른 것이고 삼성 SDI와 BMW의 관계는 뭐 단단하니까 주로 이제 BMW가 삼성 SDI 거를 주로 다 쓰고 또 아우디에서도 이제 이트론 모델에 주로 이제 삼성 SDI께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스텔란티스랑 일부 좀 들어가는데 CATL께 들어가는 게 현대차에서는 코나 그리고 기아에서는 레이 EV랑 니로 EV 일부 들어가고 벤츠가 이제 그 CATL 걸 많이 씁니다. 상당히 많이 쓰고 폴스타도 지금은 다 CATL 거 써요. 이 폴스타 뒤에서 얘기를 좀 할 건데 테슬라도 지금 CATL과 LG 엔솔, 파나소닉 이거 세 개를 같이 쓰고 토레스가 KGM 모빌리티는 다 BYD 걸 다 씁니다. 토요타 뭐 일본 거 좀 쓰는 거고요. 그래서 대략 현재 지금 출시된 전기차 차종의 그 K 배터리가 전체 65%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중국계 29% 정도 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
당연히 K배터리의 점유율이 높으니까 화재도 당연히 K배터리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죠. 중국에서는 중국이 더 많이 날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보시고 117개 차종이고 이거 다 세어보니까 이 중에서 77개 차종이 K배터리를 사용했고 65.81% 점유율. 그리고 여기 보시면 35개 차종이 중국 배터리 사용됐고 29.91이니까 30% 정도 가까이 점유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는 이제 기재 안 한 건 일본 배터리. 그리고 이제 K배터리 점유율 중에서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K배터리를 84%에 쓰고 있고요. 수입차는 54% 정도 쓰고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주로 K배터리를 많이 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, 국내 완성차 3곳, 그러니까 KG 모빌리티까지 국내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33개 차종 중에서 좀 아이오닉 시리즈랑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내 이전 모델은 그 SK온가 쓰지만은 그 23년도 모델에는 이제 시에테크 쓰고, 그리고 SK온을 주로 써요. 여기 기아 같은 경우는 33개 차종 중에서 28개 차종 K배터리 쓰고, 그리고 점유율은 84%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수입차 7군데, 메르세데스 벤츠, 아우디, 렉서스, BMW, 폭스바겐, 스텔란티스, 폴스타까지 해가지고 7개 중에 53개 차종 중에서 29개 차종이 K배터리를 쓰고, 그래서 K배터리 점유율은 54.71% 정도 되고요. 여기서 이제 중국 배터리를 60% 이상 쓰는 기업들은 이제 벤츠랑 KG 모빌리티, 폴스타, 스텔란티스인데, KG 모빌리티랑 폴스타는 100% 현재 중국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25년부터 폴스타가 국내 배터리를 K배터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, 앞으로는 이제 그 전기차 사실 때 그 전기차 브랜드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살 때 옛날에 뭐 인텔 인사이드 이런 거 보잖아요. 지금은 이제 뭐 그 엔비디아도 이제 거기 다 붙어 있고, 노트북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인텔이라든가 어떤 브랜드를 쓰는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앞으로는 그럴 거고, CATL도 그런 브랜드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CATL 인사이드 이런 것처럼 이제 배터리, 이제 그 전기차도 K배터리 인사이드 시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올 거라고 좀 보는 거고요.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실명법도 지금 발의가 좀 대표 발의가 됐습니다. 그 국민의힘의 김건희 의원이 그 전기차 배터리 실명법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했고, 여기에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전기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이제 핵심 그 골자 내용이고요. 기사를 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,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, 그리고 배터리 품질과 안정성에 대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쨌든 이게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배터리도 선택의 요인이 된다. 어떤 배터리가 정확히 들어가는지에서 기재를 하는 것들이, 이게 뭐 단순히 제조사만 들은 게 아니라 뭐 NCM 뭐 8일이나 NCM 뭐 9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, 그리고 배터리 모델명까지 다 있거든요. 그 배터리 모델명만 알아도 우리 그 안에 이제 양극재가 얼마 몇 퍼센트 들어있고 그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고, 실리콘 긍정이 얼마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, 전기차 안에 원가의 40%가 배터리인데 우리가 배터리 정보를 저렇게 모르고서 전기를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그 배터리 실명법도 발의가 됐다. 앞으로 아마 소비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배터리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, 그래서 이제 이런 배터리 실명제는 바로 이제 그 소비자의 권리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, 이렇게 전기차의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의 실명을 다 공개하는 거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, 그리고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뇌관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요.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, 그동안은 이제 전기차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중국 배터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서 그냥 어뢰인조 다 같은 배터리인 줄 알고 샀는데, 이렇게 이런 관심이 생기면 같은 배터리라도 중국 배터리와 그 K배터리 간에 예를 들면 같은 NCM811이라도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난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거든요. 이건 제가 2부에서 자세히 말씀 좀 드릴 거고요. 이런 지금 어떤 배터리가 탑재한데 대해서 공개가 될 경우에는 이런 전기차의 주도권이 그 완성차에서 배터리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. 협상력이 배터리 기업들 넘어가는 것 때문에 자꾸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, 이번에 이제 결국에 다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에서의 아까 배터리의 원가가 40%에 달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그 배터리가 결국엔 전기차의 수명이라든가 주행거리, 충전 속도, 성능을 다 좌우하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되는 것이고,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구매 시에 중요한 핵심 요소가 돼야 되는데, 그동안은 이게 조금 관가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. 이런 배터리 실명기로 도입하게 되면은 저 전기차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, 그리고 어떤 배터리 들어가는지 다 살펴보셔야 되고, 그다음 당연히 전기차 구매 그 시장에 있어서 배터리 제조사들의 이제 영향력이라든지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